옳은 소리. 조광형의 직설. 오만 간첩에 패망한 남베트남. 남의 일로 치부해선 안 돼. 조광현 기자. 2024년 11월 8일.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슈에 묻혀버린 중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등 3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 7년,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민주노총 간부들이 역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최다 규모인 총 90건의 북한 지령문을 받고 군사기지 시설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거나 북한 문화교류국 대남공작기구의 지도를 받아 지하 조직을 결성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으나 대다수 매체들이 미 대선 뉴스로 헤드라인을 도배하면서 이들의 이적 행위는 세간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최소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최대 노동단체, 수많은 산별노조를 거느리며 사회 각 분야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의 간부들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간첩 활동을 벌였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는 2018년 민주노총 내부 통신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북한 측에 넘기고 2년 후엔 민주노총 선거 출마자들의 성형과 동영까지 보고했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가 하면 2021년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의 군사시설을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북한 문화교류국이 A씨에게 보낸 지령문에는 2022년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직후인 6월 한 달간 반미 반일 감정을 확산해 투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태원 참사를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삼으라는 내용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개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이나 한미연합훈련 같은 국가적 행사나 대형 재난이 있을 때마다 반정부 여론이 고조되고 각종 대정부 시위가 발생한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낮은 자세로 업소를 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노총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진보 세력의 종북 프레임을 더 씌워 국면 전환용 공안 탄압을 자행했다고 규탄한 데 이어 오는 9일에는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적반하장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와 연대해 집회 규모를 더욱 키울 생각입니다. 슬로건부터 윤석열 정권 퇴진인데다 진보당 진보대학생 넷, 전국 농민회 총연맹 등 43개 노동시민 정치단체가 참여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본부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이번 집회가 정권 심판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를 코앞에 둔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숟가락을 얹을 태세입니다. 지난 2일 개최한 단독 집회에 겨우 경찰 추산 17,000명만 모이는 선전을 들이킨 민주당은 오는 9일 같은 장소에서
2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개최 시간은 오후 6시 민주노총 등이 예고한 시각보다 2시간가량 늦습니다. 사실상 민주노총 시위대와 뭉쳐 집회 참여 인파를 늘리겠다는 꼼수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세종대로 일대에서 벌이는 2024 전국 노동자 대회를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한 노동집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과 같은 공간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점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장외 집회는 민주당의 탄핵몰이에 장단을 맞춘 이재명 방탄 시위 성격이 짙다는 분석입니다. 집회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반미 친북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참가자들의 면면입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끌던 경기 동부연합 출신입니다. 2020년 경기 동부연합 독자 후보로 나와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퇴진운동본부를 이끌고 있는 박석균 대표는 한미 FTA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사드 배치 저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 각종 반정부 집회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해온 전문 시위꾼으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에 합류한 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강세범 진보대학생 내 대표는 지난해 8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일본 대사관을 월담에 물의를 빚었습니다. 강 대표의 부친은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당한 강인석 민주노총 경남지역 정치국장입니다. 간부들이 간첩활동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도 민주노총이 반미 친북 성향 인사들과 손을 맞잡은 것은 친북 좌파라는 굴레를 스스로 얽어매는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A씨 등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A씨가 민주노총 내에서 동조자를 포섭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영향력이 민주노총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북한 지령문을 받은 A씨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과 접촉해 우리 사회의 혼돈과 분열을 이야기했는지 자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 사건 범행이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민주노총 등의 합법적 활동 등이 혹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닌지 그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것처럼 A씨 등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 등이 주관하는 일부 시위에 관여해 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봉 출판사가 펴낸 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을 보면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대한민국 사회의 각종 반정부 소요 사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책은 1982년 4월 북한의 조국 통일사가 북한 독자들과 남한에 침투시킨 간첩, 일부 주사파들을 위해 펴낸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한국 현대사 자료편찬위원회가 입수해 국내에 재출간한 것입니다. 애당초 북한이 체제 선전용으로 발간했기 때문에 순수한 민주화 운동까지 자신들의 자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왜곡하는 등
사실과 다른 점들이 있고 실제보다 부풀려 과장되게 서술한 대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현대사 자료 편찬위원회는 아마도 그 단체나 조직에 침투해 있던 간첩들이 자신들의 실적을 과장해서 보고한 대목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과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된 기록들이 많다는 점에서 내용 전체를 허구적 선전선동물로 단정하기는 힘들다는 게 출판사와 편집인들의 시각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기 위해 제주 4.3 사태와 여수 반란 사건, 전국적인 파업과 대구 폭동 사태, 4.19와 이승만 대통령 추방, 장면 정권 시절 각종 조직 결성, 남북 학생회담 추진, 통역당 창당과 각종 암약, 부마 사태 등에 자신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실제 역사인지는 알기 힘드나 이 중 일부만 사실로 판명나도 국내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심장한 점은 북한 스스로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남한 사회 곳곳 행정부처, 국회, 정당, 법조계, 종교계, 언론, 군대, 교육 현장에 종북주의자들을 침투시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해왔다고 밝혔는데 이번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한 내 정치, 사회 전반에 관여하라는 북한의 의지가 확인됐고 실제로 구체적 지령까지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앞뒤 정황을 종합해보면 광우병 가짜뉴스 사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게이트, 천안함 폭침 음모론, 세월호 침몰 음모론, 사드 배치 반대 운동 등 각 시기마다 우리 정부를 휘청거리게 했던 수많은 사건 사고의 배후에 북한이 도사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1955년 건국된 남베트남은 오랫동안 북베트남과 대치해 왔으나 1975년 월명군에게 수도 사이공을 함락당하면서 무너졌습니다. 패망 이전 남베트남은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북베트남을 월등히 앞서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한국군 철수 후 사이공에 침투한 100개 이상의 좌익단체가 벌인 선전선동의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당시 5만 명에 달하는 월맹 간첩들이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 등으로 위장해 남베트남의 정치, 사회, 경제에 전역을 파고들었습니다. 남베트남의 야당 정치인으로 대선 후보였던 쭝단주는 1960년대 월명은 우리 동포라며 월명과 평화 협상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말로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이 패망한 후 쭝단주가 월맹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고정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황정엽은 생전 남한 내 고정 간첩 5만 명이 암행하고 있고 특히 권력 핵심부에도 침투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남베트남을 패망에 이르게 한 월명의 5만 간첩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는 미지수나 당시 김일성을 권좌에 앉힌 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이니만큼 무시하기 힘든 발언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민주노총을 위시한 각종 노동단체들이 내거는 대정부 시 구호를 들어보면 한미동맹 폐기나 현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 추구하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등 노동, 인권, 복지의 개선을 요구하다가도 어느 순간 정부 여당을 저격하고 미군 철수 등 사회적 갈등을 이야기하는 정치적 시위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격의 시위나 집회가 북한과 전혀 무관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론을 끌어올리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파트너로 간첩 사건에 휘말린 민주노총을 택한 모양새입니다. 범야권이 반윤을 기치로 대동단결하는 형국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개하라는 북한 문화교육의 지령대로 야권 전체가 움직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현재 매스컴에 비친 이들의 작태는 북한이 좌지우지하는 마리오네트로 보일 뿐입니다. 남베트남이 패망한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맹목적 반대도 문제지만 맹목적 추종도 문제입니다. 일편단심이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합시다. 한 발만 떨어져서 사안을 바라보면 실체가 보입니다. 조광형 기자, 출처 뉴데일리. 이상 2024년 11월 10일 아침에 보내드린 옳은 소리. 오만 간첩에 패망한 남베트남, 남의 일로 치부해선 안 되라는 조광형의 직설이었습니다.